나리TV입니다. 안녕하세요. 집 수리 중입니다. 제가 이 집을 벌써 두 번째 수리를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집 소개를 제가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골살이를 준비를 하다가 보면 집을 구하는 것도 참 어렵죠. 하지만 또 집을 구했어. 그 뒤에 정말 믿고 맡길 수리업자를 만난다는 것, 내지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빈집도 소개하고 수리하는 업자분하고 같이 수리도 하고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한 20채 정도를 리모델링 공사를 해 봤는데요. 신축이나 수리나 내가 모르면 누군가에게 다 의지해서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웬만큼 알면은 직영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영공사라는 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하지만 못하는 거, 이런 거는 해당 업체나 기술자들을 불러서 다 일당 주고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시골집은 이게 눈으로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뜯어보면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처음 계획한 금액의 2배 정도 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 또한 이 집 처음 리모델링을 할 때 1,700만 원 정도면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그 업자분한테 맡겼는데, 뜯어보니 기둥도 썩어 있고 벽도 덜렁덜렁 거려갖고 다 부수고 새로 쌓고 막 하다 보니까 딱 2배 들었어요. 2배. 지금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단 공사를 내가 맡기 위해서 싸게 견적을 내놓고 나머지는 하면서 치고 나가자, 어떤 그런 계획에 제가 말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흔히들 우리는 집수리 하는데 한 3천 들었어 그러면 왜 그렇게 적게 들었노, 이런 표현도 해요. 얼만큼 고쳤나,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집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름의 공정 내지 또 부품들마다 어느 정도 시공비가 들어갔느냐, 이런 부분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공사는요, 한 작업자한테 몰빵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기술자들을 불러서 제가 작업비하고 재료비를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누구한테 맡길 데가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그만큼 내가 전화를 많이 해보고 발품을 팔면 충분히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은 도대체 금액이 얼마나 들었나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여기 내부는 도배하고 장판을 새로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업자를 불러서 시켰어요. 그래서 자재상에서 자재도 사고 거기서 업자를 불러서 시켰습니다. 이런 문 같은 경우는 요 붙이는 필름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색깔 따라 붙이면 새 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새 문짝 느낌도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직접 하실 수가 있고, 나름의 여기 타일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상당히 기술이 요합니다. 편편하게 아주 잘 붙이려면 기술자를 부르는 게 좋습니다. 직접 저도 해봤잖아요. 여기 화장실 타일을 제가 직접 시공을 했는데, 보는 사람마다 이거 누가 했노 물어가지고서 이번에는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런 타일 같은 경우는 2인 1조로 오셔가지고서 일당이 한 50만원, 60만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 벽지, 이런 거는 이제 보통 30만원 일당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2명이 오기도 하고 하루에 빨리 끝내면 3명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일 가게나 장판 가게에 가서 내가 사갖고 와서 기술자를 소개 좀 해주세요 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방과 거실의 사이에 이렇게 한지창을 넣었어요. 저 이번에 알았는데 이 한지창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하는데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아직까지는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례화된 단가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상당한 금액입니다. 물론 지금 만들고 나서 시공을 해보니까 여닫는 것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발주하신 분의 안목이 상당히 있어 보이죠. 요거는 이렇게 이쪽에 한 곳, 이쪽에 한 곳, 이렇게 두 군데 하는데 400만원, 450만원 그 정도 들었어요. 400만원 정도 된다. 상당히 비싸죠. 이 자체 하나가 한 2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밖에서 보는 느낌.
방 안에서 내다보는 느낌, 요런 맛을 느끼려고 한지창을 하는 거죠. 한지창을 열고 바깥을 탁 내다보는 풍경 이쁠 것 같지 않습니까? 자갈만 잔뜩 있네. 기존에 여기 미닫이 창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통창으로 바꿨습니다. 건축주분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바꿨는데요. 이 면적이 상당하죠. 길이가. 이건 지금 이중창이고 단열 등급 3등급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400만원 정도 돼요. 시공비까지 그렇다는 거고요. 뭐 어떤 집은 야 우리는 통창 싸게 했어 막 이런 말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중요하게 따질 게 아니라 몇 등급짜리냐, 요게 딱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금액으로 비교할 게 아니라 등급별 차이가 있으니까 몇 등급으로 시공을 하느냐 견적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3등급 같은 2등급으로 해달라 그랬는데요. 3등급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해서 시공을 하는데 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하나 샀다고 봅시다. 야, 너 자동차 하나 사는데 얼마 줬노? 그러면 뭐 나는 5천만 원 줬어. 그랬을 때 에이그 야, 저 뒷집에는 3천만 원 주고 샀다던데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자동차를 샀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너 자동차 뭐 샀노? 그랬을 때 어떤 종류의 차를 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이거를 알듯이 창호 같은 경우도 어떤 창호를 시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꼭 단열성, 기밀성 따져보시고 등급에 맞는 금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시공 전에 견적서 딱 2군데만 받아보면은요, 대충 금액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시공을 하시지 말고 한 번 더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울타리. 제가 지금 울타리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울타리가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커요. 그리고 얼마나 높이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높아 봤자 그렇고요. 저는 기본 규격 높이 1.2m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을 박을 때 땅을 파고 박는 경우도 있어요. 땅을 파고 박자면은 웅덩이를 파고 또 시멘을 붓고 그 다음에 기둥을 박고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가는 저는 뭐 벽돌도 있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바닥에 쭉 벽돌하고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 울타리 하부도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 없이 이 정도 넓이면 되겠지라고 해가지고서 벽돌을 양쪽에 놓고서 지금 중앙에 시멘트를 발랐는데요. 이 기둥을 세우려고 보니까 여기가 판이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안 까박았다가는 양쪽이 다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쪽은 아예 벽돌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이번에 해보니까 이 각 파이프에 저는 이렇게 라카를 칠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름 보기에도 이쁩니다. 그 다음에 용접을 조금 엉망으로 해도 이렇게 용접이 잘 된 것처럼 보여요. 시커멓게 칠해 놓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다 빵구 났잖아요. 이렇게 다 빵구가 났는데도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 이래서 흑색 무광 라카를 칠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아연 각관이 이렇게 보이는 것과 뒤쪽에도 보면 이렇게 검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것이 훨씬 시공의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도 검은색으로 라카칠을 해 놓는 게 훨씬 이쁩니다. 자, 괜찮죠? 요게 이제 2m 40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딱 반 자르면 1m 20 되잖아요. 그래서 1m 20이 좋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각 파이프가 이게 6m예요. 6m. 그래서 요것도 5등분을 하면 1.2m로 딱 떨어집니다. 6m가. 그래서 사실 이 자재는 짜투리가 많이 안 나오게 시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짜투리가 많이 나면 그만큼 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높이로 피스를 치는 것도 이게 요령인데요. 저는 일단 시작점의 피스를 늘 같은 곳에다가 때리고 이 줄친 위치에 맞춰서 합니다. 이 줄도 원래 공사장에 줄이 있어야 되는데
실이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고추실이에요. 고추실. 고추실에 맞춰서 칩니다. 땅이 딱 평평하지 않으니까 나름의 파이프를 박아도요, 이게 지금 피스가 삐딱삐딱하게 나가면은 보기가 싫단 말이죠. 그래서 쭉 줄을 쳐놓고 생각할수록 이게 이 고추 묶는 줄인데 나름 뭐 성능은 똑같습니다. 지금 있는 거 가지고서 저기 전봇대에서부터 삥 돌려서 제가 여기까지 칠 건데요, 이렇게 되면 길이가 한 40m 정도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청주에서 시켰는데요, 차가 없어도 돼요. 자재도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배달비만 별도로 부담을 하면 견적을 받고 이렇게 자재를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차가 없어요, 가지러 못 가요,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울타리 시공은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업자를 시키는 것보다는 직접 해보시는 것도 나름 재미있을 겁니다. 자, 다음 아시죠? 강자갈입니다. 이게 요즘 참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단가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예전에는 강을 퍼냈죠. 준서를 해갖고 퍼내면서 모래도 팔고 강자갈을 팔고 해가지고서 나름의 생산량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쪽 지역에서는 3년 전에 물난리가 나면서 이 하천의 폭을 넓히는 공사를 많이 해요. 주변에 땅을 사서 하천을 넓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내는 것들은 대부분 강도리의 돌 큰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 강자갈은 지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소문 끝에 참 이거 어렵게 구했는데요, 이거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한 2배 정도는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도 양, 이거 한 15톤 받았거든요. 5톤 차로 가득 실어서 2대 받았는데 제가 무게를 재보진 않았지만 15톤 강자갈을 60만원에 배달을 받아서 다 부려놓고 갔어요. 아이고, 이거 삽질 언제 하노? 저 봐요, 하천 공사하는 소리. 예전에 이 내과였는데 얼마나 넓혀놨는지 강이 됐어, 강이. 오늘 제가 집 수리하는 얘기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나름 정리를 하자면 금액으로 단순 비교를 하지 마라. 전체 공사 금액이든 뭐 통유리 창호든, 이런 창호는 기밀성과 단열성을 제일 많이 보는 이 등급을 중요시 생각을 해서 금액을 기준을 산정을 해야 되고요. 집수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수리,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를 가지고서 금액을 논해야지 전체 금액을 갖고 통 쳐서 이렇게 계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지금까지 20여 채 정도 공사를 해보니까 나름 시골집을 조금 살기 괜찮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까지를 한다면 최소 3,500만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나름의 살만한 집으로 갖춰진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시골에 집을 구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구한 뒤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도 상당한 숙제입니다. 하나하나 저하고 같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 보시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7월달부터는 아카데미 행사도 하니까 10분씩 모셔서 제가 집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집 수리하는 거, 견적을 어떻게 받고 업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면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해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시골살이를 준비를 해 보시죠. 지금까지 퀴즈만이었습니다.